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 종목인 HDC 아이콘트롤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는 김성은 님이고 설립은 1999년에 하였으며 상장은 2015년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SOC 관련주라는 점입니다. HDC 아이콘트롤스는 HDC의 계열 회사로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디지털 SOC와 관련하여 HDC 현대산업개발과 연계하여 도로 ITS, 철도 ENM, 항만 TOS 솔루션 등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도로 ITS는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의 약자로 지능형 교통 체계를 의미하고요. 철도 ENM은 일렉트로닉 메카닉의 약자로 철도 신호 전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TOS는 터미널 오퍼레이션 시스템으로 항만 운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 리포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관련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디지털 SOC의 경우 스마트 시티 등 민간 사업과 연계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SOC 관련 시장 규모가 향후 더욱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의 경우, 여기 동사가 아이콘트롤스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SOC와 관련하여 HDC 현대산업개발과 연계하면서 도로 ITS, 철도 ENM, 항만 TOS 등의 솔루션 등을 제공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또 기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화에 2025년까지 14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DC 아이콘트롤스의 시가총액이 약 1,700억 원, 이거 원이 아니라 억 원입니다. 1,7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정부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등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화 14조 8천억 투자라고 나와 있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도로, 철도, 공항, 하천 등 국가 기반 시설, 이게 SOC가 국가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거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4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부동산 정책 수혜 가능성 존재라는 점입니다. 기사를 보면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사 공급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HDC 아이콘트롤스의 주요 산업인 IBS 사업 및 M&E 사업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IBS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의 약자로 스마트 빌딩을 의미하고요. M&E는 메카닉 앤 일렉트릭의 약자로 기계 설비 공사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공급의 명운 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 2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죠. 내용을 좀 보시면 취임 38일 만인 이달 4일 변 장관이 공언한 대로 집값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2사 공급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개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 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거는 밑에 분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IBS 산업은 최초 건축물을 준공할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 경기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또 밑에는 M&E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M&E 사업의 수주 및 매출 실적은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수주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개발 계획 또는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다음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전년 대비 증가한 실적을 들 수 있습니다. 다트 공시를 보면 2020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SOC 디지털화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HDC 아이콘트롤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다트 공시인데요. 보시면 이게 2월 9일자 공시이고요. 참고로 이게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보시면 3.2% 증가, 17.2% 증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여기 주요 변동 원인 보면 뭐 전기에 발생한 관계기업 투자 주식 손상평가에 따른 기타 손실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기 내용이 아니라 전기에 이 적자가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적자가 발생한 원인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손상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기타 비용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전기에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런 효과를 여기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금융에다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매출액이 2,606억 원, 영업이익이 152억, 당기순이익이 154억 정도 나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보시면 2020년도가 과거 2017년도부터 19년도보다 훨씬 잘 나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성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는, 기사에 따르면 공공부동산 정책에 회의적이며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은 정치적 정책이며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에 HDC 아이콘트롤스의 실적 성장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2월 20일자 기사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요즘 정부가 고용만큼이나 공공을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는 분야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즉각 냉소가 나왔다. 라고 나오고, 정부 말만 믿고 재산이 걸린 사업의 주도권을 넘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공공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나와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이게 제목이 공공주도 공급은 부동산 사회주의, 군사 독재와 똑같다. 약간 제목이 좀 세죠? 이것도 2월 20일 날 나온 기사이고요. 이게 좀 세게 얘기한 거는 사실 이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이제 얘기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좀 세게 얘기한 감은 이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시면,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은 시장 기능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어서 이사 대책의 83만 6천 가구는 대선 공약으로 읽히기 때문이란다 라고 나와 있고요. 내용을 좀만 보시면, 이사 대책은 대선 공약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숫자 때문이다. 기존 공급 대책까지 다 더하면 200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 200만 가구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역대 최대라는 상징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1989년 200만 가구를 공급한 경험이 있다. 이런 마당에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역대 최대라고 각인시킬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숫자만 맞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첫 삽은 고사하고 신규 택지 지구지 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을 던져놓고 우리를 뽑아줘야 이걸 할 수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출구 전략도 동시에 갖춘 잘 만든 공약이다 라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세게 얘기하긴 하죠.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는 하긴 합니다. 예. 다음으로 HTC 아이콘트롤스의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HTC 아이콘트롤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2009년도 차트에서 좀 그 코로나 때 빠지고 약간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조금씩 뭐 저점을 올려가면서 살짝씩은 올라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게 진짜로 딱 보인다면 여기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SOC 관련주. 둘째, 부동산 정책 수혜 가능성 존재. 셋째, 전년 대비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HDC 아이컨트롤스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